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시간은 첫째 시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일 저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국민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 근로의 권리에 일할 권리만이 아니라 일하는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포함하고 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헌법 제34조 제6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 이와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및 근로조건, 법정주의 등 헌법 정신을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한 법제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요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건강의 유지와 증진입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한 개의 법률, 한 개의 시행령, 세 개의 고용노동부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60여 개 고시, 10여 개 예규, 훈령 및 기술지침,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근로감독관 등 보칙, 벌칙의 총 12개 장 17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 부속되는 행정각부에서 마련하는 부령인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1개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부수되는 부령이 3개인 것은 하나의 시행규칙에 담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령으로서의 시행규칙에는 법과 시행령을 집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한 전문과 기술적인 사항을 방대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규제성 및 최저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회적 약자인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자 기업활동에 간섭하는 규제법이며 법에서 정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지 최적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둘, 전문 기술성.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 전기, 건축, 토목, 화공, 이학, 의학 등 자연과학 및 경제, 경영법, 심리, 문화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셋, 방대성 및 위임법의 발달.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방대합니다. 법규적 정격을 가진 조문만 1,000여 개에 달하고 82개의 고시를 포함하여 하위법령의 조문 전체는 2,000여 개를 넘는 등 위임법의 발달이 현저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다음 넷, 강행적 효력. 산업안전보건법은 법규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 행정질서 불과태료, 공사중지, 작업중지, 영업정지 등 벌칙을 규정하여 제재를 가하는 강행적 성격을 갖습니다. 다음 다섯, 자율적 조치의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은 벌칙을 통한 기준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업주 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 측정기관, 기계기구 제조업자 등의 안전보건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953년 5월 12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 안전과 보건에 10개 조문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91월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이듬 해인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8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의 개정은 2019.1 15회 있었습니다.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시행령은 1982년 8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 최초의 시행규칙은 1982년 10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가운데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을 분리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1990년 7월 23일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두 규칙의 유사 중복 문제 해결과 사업장에서 파악하기 쉽도록 두 규칙을 합하여 2011년 7월 6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섯째,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지만 법 전체의 내용이 기업활동에 대한 커다란 규제입니다.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인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이 제정된 1970년,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도 비판에 가세했을 정도로 동법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제기되었고 지금도 제기되는 비판과 관련 논의를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비판 하나, 1.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나라에서 법으로 설정하고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일자리의 위험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데 그렇게 예상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권 구매자나 경품 응모자들이 당첨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이 사망, 부상, 질병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편일 수 있다. 비판 둘, 2. 법으로 설정한 기준과 기준의 준수 여부 감독이 부상이나 질병 감소와 관련을 갖지 않는다. 비판 셋, 3. 안전기준을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준의 준수, 여부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 등과 같은 법 집행 소요 비용과 대비하여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감소 효과가 미약하다. 비판 넷, 4. 근로자들의 부상이나 질병의 예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 처벌 방식보다 개별 실적이율 제도의 확대와 정교한 적용, 보험, 급여 중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의 보험 가입자 부담, 피보험자 과실에 대한 보험급여의 일부 제한과 같이 산재보험 제도의 작정한 운영에 의하여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과 보건의 기준을 설정하고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기준의 설정과 준수 여부의 감독 따위 등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복잡하게 하느니 대신 산재보험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중 과실 치사상죄용법 268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강의 산업안전보건법 개관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일조부터 하나하나 찬찬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